한국인의 주식은 밥이다. 흔히 밥심이라고 하면 속이 든든해지는 흰쌀밥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말 밥심을 낼 수 있는 밥은 흰쌀밥이 아니라 바로 현미밥이다. 의학계에서도 모든 질환의 특효약으로 현미를 권하고 있고 어떤 다이어트 식단에서든 현미밥은 빠지지 않는다. 의사들이 챙겨 먹는 장수 음식에도 현미밥이 필수로 들어있다. 최근 아토피,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항암 치료에까지 각종 불치, 만성질환의 약 대신 쓰이며 다이어트, 피부 미용 등의 효과가 탁월한 음식으로 현미밥이 손꼽히고 있다. 현대인이 앓는 질병은 대부분 온 가족이 함께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기초한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두 제거되고 맛만 중요시된 음식들을 먹기 때문이다. 백미, 밀가루, 인스턴트 및 패스트푸드 위주의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입에 거칠고 깔깔한 현미밥을 먹어야 한다. 현미밥을 기본으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체질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식단으로 먹으면 몸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없애고 평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소를 없애주는 현미채식이라는 책을 소개한다. 채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풀만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의사인 이 책의 저자는 무조건적인 채식이 아니라 체질에 따라 몸에 맞는 적당한 채식과 육식을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각자의 몸에 적합한 시기를 통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 약보다 좋은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올바른 먹거리 그 자체라는 베지닥터의 사상, 체질별 현미채식을 통해 내 몸에 꼭 맞는 건강 식습관을 실천해보자. 현미채식이란? 평소 현미채식 위주의 한식을 전통적으로 먹어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이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한 것, 까다로운 것 또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현미채식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현미채식은 온전히 채식만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나친 육식을 줄이고 충분한 채식을 즐기는 식사를 지칭합니다. 현미채식이란 올바른 식생활을 의미합니다. 현미채식이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현미채식 위주의 식습관과 적당한 활동은 질병의 80% 이상을 예방 치료한다고 합니다. 현미채식을 하면 살이 빠진다? 현미채식을 하면 비교적 체중이 잘 빠집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육식과 채식을 똑같이 배부르게 먹었을 때 채식 속에 있는 칼로리가 훨씬 적습니다. 흔히 육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육류는 단백질과 지방의 복합체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연소될 때는 1g당 4칼로리의 열량이 발생되고 지방이 연소될 때는 9칼로리의 열량이 발생됩니다. 칼로리는 과잉 공급되고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할 때 다양한 경로에 의해 인체 항상성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고 비만이 초래됩니다. 육류는 지방 함유량이 높아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채소류는 지방이 별로 없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둘째, 육식을 적게 먹으면 합성 화학물질을 적게 섭취하게 됩니다. 앞서 대규모 밀집 사육 방식으로 키워지는 가축에게 합성 화학물질이 다량 농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스털링 대학교에서 환경의학을 연구하는 폴라 베일리 해밀턴은 가축을 살찌게 만든 합성 화학물질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준다. 먼저 식욕 스위치에 손상을 입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만든다. 게다가 섭취한 음식을 소모하는 신진대사 속도를 떨어뜨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은 오히려 감소시킨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해악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식과 가공식품 속에는 합성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농작물이 아니라면 채식을 통해서도 화학물질이 들어오지만 육식보다는 농축되어 있지 않고 식물의 섬유질이 화학물질의 흡수를 막아주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셋째, 섬유질과 피트산의 생리작용 때문입니다. 곡류나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과 피트산은 영양소의 인체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섬유질과 피트산의 이런 작용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영양분 흡수율은 인체의 필요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절됩니다. 섬유질과 피트산은 몸의 요구량과 무관하게 영양분이 무조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섬유질은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합니다. 이때 지방 속에 녹아있는 유해 화학물질도 함께 배출됩니다. 또한 대변에 적절한 수분과 부피를 주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변비를 해소하고 몸을 가볍게 합니다. 내장 지방을 쏙 빼주는 현미채식. 수분과 골격을 제외하면 인체는 크게 근육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식을 하게 되면 주로 지방 성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채식은 지방의 비율이 비교적 낮고 육식은 지방의 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지방이 있어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소한 맛 때문에 육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육식을 통해 공급된 동물성 지방은 인체에 들어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도가 높은 한대 지방인 러시아나 몽골, 알래스카, 북유럽에서 요구되는 식습관입니다. 맹렬한 추위를 떨치기 위해 강한 근육과 두꺼운 지방층이 필요한 고위도 지역 사람들은 보드카와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을 즐기고 기름진 육식을 통해 동물성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위도 지역의 사람들은 육식의 섭취량이 많은 만큼 바깥 활동도 활발히 합니다. 반면 운동과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에 쉽게 노출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에 지방이 침착되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막힌 혈관 주변에 뇌세포가 괴사되면 뇌 위치와 반대편 팔다리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마비됩니다. 따라서 추운 지방 사람들 중 먹는 육식의 양에 비해 활동량이 적거나 필요 이상 과도한 육식을 하는 경우에 결국 동맥경화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앓게 됩니다. 육식으로 인한 대장암도 많이 발병합니다. 한편 온대지방인 한국에서는 채식 위주로 적은 양의 고기를 먹거나 때에 따라 완전 채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미채식을 하면 불필요한 인체의 지방이 제거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적당한 양의 지방이 유지됩니다. 섬유질이 많은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먹는다면 내장 지방이나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이 해소되고 더욱 날씬해지게 됩니다. 현미채식의 다양한 장점. 첫째,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주어진 환경에서 외부 자극을 견디어야 하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성하는 다양한 활성물질을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통칭합니다. 수천 가지가 넘게 존재하고 이들 중 일부만 현대 영양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습니다. 현미채식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 내재 영양소는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천연의 항산화제이고 항암제입니다. 둘째, 풍부한 섬유질을 포함합니다. 섬유질은 체내에서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등이 해소되기 쉽습니다. 셋째, 적절한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과잉으로 공급되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대사를 담당하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콜린 캠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육류의 단백질은 암 발생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현미채식에는 과잉 공급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결핍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적정한 수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거의 없습니다. 현미, 견과류, 들깨 등의 풍부한 식물성 지방에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포화지방산은 적은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풍부합니다. 따라서 육식에 비해 동맥경화의 위험이 적습니다. 다섯째,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현미채식에는 인체의 생리활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책임있는 의사회에서 제공하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생산된 현미채식 위주의 식습관은 현재 다발하는 각종 질병의 80% 정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전체 사망률의 1, 2위를 각각 차지하는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많게는 3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미채식은 암과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 3사람 중 1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현미채식을 좀 더 쉽게 접하려면 일상에서 현미채식을 권하면 60세 이상 환자분들은 잘 따라합니다. 반면 다른 연령대의 환자분들은 현미채식을 어려워합니다. 3050대 장년들은 한참 직장 생활로 바빠서 못하고 20대들은 기숙사나 자취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못하고 10대들은 수험생이라 못합니다. 아침에 현미밥을 충분히 30번 이상 씹으면서 천천히 먹고 갈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내야 하는 20에서 30대 엄마들은 본인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은 현미밥을 씹기 힘들어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연세가 아주 많은 어르신들은 치아가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현미채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질병의 83% 정도가 예방되고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 의뢰 몰라서 안 하겠느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본인은 현미채식을 하고 싶은데 연세가 지긋하신 부모님이 오로지 흰쌀밥만을 고집하거나 아직 어린아이들이 씹기 어려워 못 먹겠다고 하면 난감해집니다. 한동안 밥을 2번 하기도 하고 한 밥솥에 교묘하게 현미쌀과 백미쌀을 배치해서 함께 밥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입니다. 결국은 현미채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된 것이 동결건조 현미채식입니다. 현미쌀에 조, 수수, 기장, 콩, 보리 같은 잡곡을 섞고 다양한 야채류, 채소류, 해조류, 발효류, 약선류 등을 전통 한식 비율에 따라 구성하고 이를 영하 40도, 연기압으로 진공관에서 동결건조하는 것입니다. 동결건조를 하게 되면 식품 고유의 색깔, 향, 맛, 영양과 기미를 손상시키지 않고 장기간 보관도 쉽고 먹기도 간편한 분말 형태가 됩니다. 이를 포장지에다가 15g 또는 20g 단위로 포장한 후 보관하였다가 한 끼에 한 포 또는 2포씩을 물에 타서 먹는 것입니다. 수분 함량이 5% 이내인 상태로 규격 포장지에 보관하면 몇 년간 방부제가 없어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섬유질을 비롯한 식물의 영양 성분이 그대로 있어서 현미채식의 맛과 효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동결건조 현미채식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현실적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밥을 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미채식을 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지속적인 기억력 감퇴는 치매의 지름길. 부산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진목 교수는 고혈압약 중 이뇨제는 계속 복용할 경우 칼륨 결핍 및 영양 손실을 부추기고 혈액순환장애, 발기부전, 녹내장, 심부전, 치매, 중풍 등의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전신의 혈액순환 정도는 점차 떨어지게 되고 손발이 저리거나 차게 됩니다. 이때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의 압력을 높입니다. 그렇게 해야 말초 조직까지 혈액이 골고루 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가 와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압력을 높여 이를 극복하고 혈액을 말초까지 보내려고 하는 행위가 고혈압입니다. 이때 혈압을 떨어뜨리는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게 되면 혈압은 정상이 되지만 말초혈관의 압력도 같이 떨어져 인체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특히 뇌혈관에는 치명적입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평생 복용하는 혈압 강화제는 기억력 감퇴의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김진목 교수는 혈관이 굳어지면 혈압이 좀 더 강해야 하므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즉 고령이 되면 어느 정도 혈압이 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생리작용이다. 그런데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면 당장 혈압은 내려가겠지만 노쇠한 몸이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데 필요한 혈압을 확보하지 못해 뇌로 공급되는 혈액 부족으로 중풍, 치매,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은 노인들에게 혈압을 낮추는 약을 반드시 처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혈압으로 진단받게 되면 약부터 복용하기 이전에 현미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채식은 동맥 경화를 개선하여 말초혈액 순환을 돕고 뇌혈류를 좋게 해서 기억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현미채식은 혈압과 혈당을 정상으로 만든다. 육식의 화학물질이 왜 위험한가? 대부분의 가축은 기본적으로 풀을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1990년대 초반부터 소규모 축산을 대규모 축산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소나 돼지를 한두 마리씩 키우던 농가를 찾아다니며 국가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축산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소고기의 경우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를 시행한 결과로 지방량이 많은 동심을 만들기 위해 소를 더욱 꼼짝 못하도록 가두어 기르게 되었고 비율 단계에서 첫 1년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수입산 곡물 사료에 의존하여 키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소고기를 제대로 팔지는 못하였지만 대신 엄청난 곡물 사료를 판매하였습니다. 이것이 풀을 먹어야 하는 동물인 소가 곡식을 먹기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미국산 곡물 사료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콩과 옥수수를 주재료로 만듭니다. 여기에 어업을 통해 얻어진 어패류의 부산물을 가공해서 섞게 됩니다. 소가 짧은 기간 동안 빨리 자라게끔 하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고기가 몸에 좋을 이유가 없는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화학물질입니다. 축산에 사용되는 곡물 사료에는 다량의 포스트, 하비스트가 행해집니다. 즉 수확 후 대규모 농약 살포를 통해 곡물을 안전하게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배 과정과 유통 과정에서 농약과 성장 촉진제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살포된 유전자 조작 콩과 옥수수에 해양 양식업의 부산물이 섞여 미국산 곡물 사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수입산 곡물 사료로 사육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고기의 지방에 축적된 화학물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고 우리 몸에 축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에 축적된 화학물질은 내분비 장애 물질로 작용하여 대사체계와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따라서 육식을 줄이거나 한동안 완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미채식은 유일하게 이러한 화학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체 지방층에 녹아있는 화학물질은 담즙에 섞여서 소화 과정 중에 배출이 되는데 현미채식의 다양한 섬유질이나 피트산 같은 성분들이 지방을 흡착함으로써 이들 화합물질이 체외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만일 음식물 중에 섬유질이 없다면
담즙의 98%는 다시 재흡수되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채식을 하면 체내 화학물질이 용이하게 배출되어 그로 인한 대사교란이 줄어들고 비만과 동맥경화도 개선되어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현미채식은 그 자체로 훌륭한 혈압약이자 당뇨약입니다. 어느 내과의사의 고백. 고혈압은 현미채식으로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혈압강화제는 응급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경과에 따라 제한된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혈압이 높은 환자 모두에게 혈압약을 투여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질환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치료 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점이 많습니다. 국민 모두가 고혈압 치료에 그렇게 애를 쓰고 사회적으로도 고혈압을 치료해야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있고 제약업계 또한 막대한 돈을 들여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환자는 많아지고 그로 인한 합병증도 늘어만 갑니다. 문제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동맥경화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동맥의 경화는 혈관 촬영에서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주장에 동조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만약 동맥경화가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혈압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약 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원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동맥경화를 해소하기보다는 혈압약을 처방하고 복용하는 데 의존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매년 1670만 명 정도가 고혈압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월렛 교수,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딘 오니쉬 교수, 세계적인 심장혈관 센터로 인정받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에셀스틴 교수, 전 세계적으로 영양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좋은 음식을 먹으면 고혈압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90%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동맥이 좁아진 결과로 말초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 되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뇌나 신장에 혈액이 적게 공급이 되면 인체는 교감신경 반응과 호르몬 반응을 거쳐 혈압을 높임으로써 이들 기관에 공급되는 혈액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고혈압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잘 인식되지 못하고 혈압은 쉽게 측정되므로 이러한 가시적 차이로 인해서 모든 합병증에 대해 고혈압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인 동맥경화를 개선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은 않고 혈압만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600만 명 정도가 고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연령층도 점점 낮아져 갑니다. 19세 미만에서도 7만 명 정도가 매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약은 발전하고 있으나 고혈압 환자 수는 늘어만 가고 합병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동맥경화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미채식을 시작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의 주요 원인은 육식의 동물성 지방, 도정된 탄수화물인 흰쌀밥과 수입산 소맥분, 인스턴트 식품 등의 과다 섭취 때문입니다. 이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체내의 혈관벽에 점차 쌓이고 쌓여서 혈관벽이 좁아지게 됩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고 현미채식을 실천한다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막힌 혈관이 다시 열리게 되고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현미채식은 변비를 없애고
장을 편안하게 한다. 변비 해결 삼총사. 흔히 변비를 해결하는 삼총사로 섬유질, 수분, 유익균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이 중 섬유질과 유익균은 주로 현미채식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유익균은 채식으로 들어오는 섬유질을 먹고 삽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은 일단 현미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미채식만 한다고 변비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비는 대개 여성이 남성보다 심한 편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음체질이라 장이 상대적으로 차고 위장이 약합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양체질이라 장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위장이 강합니다. 남자가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여자가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채식을 선호하는 편이나 변비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채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어야 하는데 수입산 소맥분으로 만든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 도정된 백미를 먹습니다. 섬유질 부족으로 변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추 같은 채소에 샐러드용 드레싱 같은 제품을 뿌려서 먹습니다. 요사이 생산되는 상추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햇빛을 제대로 못 보고 자랍니다. 수경재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햇빛을 보고 노지에서 자라야 거친 섬유질과 따뜻한 온기를 인체에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수경재배나 하우스재배 작물은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채소가 유난히 부드러운 것은 섬유질이 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맛의 감미료를 같이 먹으면 장이 무력해집니다. 한의학적으로 감미는 완화 작용이 있어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감미가 지나치면 오히려 장 운동이 무력해지고 저체되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달짝지근한 효소는 3개월 이상 먹을 경우 당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너무 간을 안 하고 담담하게 먹는 경우도 변비를 유발합니다. 채식은 기본적으로 저염식이 많습니다. 채식을 한다고 너무 저염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장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천일염이나 간장, 된장 등으로 적당히 간을 하고 기호와 체질에 따라 현미식초의 신맛과 고추의 매운맛, 들기름이나 참기름 등을 사용해서 요리를 한 화식과 생식을 곁들여야 합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이 영상에서는 책 내용의 일부를 낭독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다. 흔히 밥심이라고 하면 속이 든든해지는 흰쌀밥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말 밥심을 낼 수 있는 밥은 흰쌀밥이 아니라 바로 현미밥이다. 의학계에서도 모든 질환의 특효약으로 현미를 권하고 있고 어떤 다이어트 식단에서든 현미밥은 빠지지 않는다. 의사들이 챙겨 먹는 장수 음식에도 현미밥이 필수로 들어있다. 최근 아토피,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항암 치료에까지 각종 불치, 만성질환의 약 대신 쓰이며 다이어트, 피부 미용 등의 효과가 탁월한 음식으로 현미밥이 손꼽히고 있다. 현대인이 앓는 질병은 대부분 온 가족이 함께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기초한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두 제거되고 맛만 중요시된 음식들을 먹기 때문이다. 백미, 밀가루, 인스턴트 및 패스트푸드 위주의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입에 거칠고 깔깔한 현미밥을 먹어야 한다. 현미밥을 기본으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체질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식단으로 먹으면 몸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없애고 평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소를 없애주는 현미채식이라는 책을 소개한다.
채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풀만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의사인 이 책의 저자는 무조건적인 채식이 아니라 체질에 따라 몸에 맞는 적당한 채식과 육식을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각자의 몸에 적합한 시기를 통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 약보다 좋은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올바른 먹거리 그 자체라는 베지닥터의 사상, 체질별 현미채식을 통해 내 몸에 꼭 맞는 건강 식습관을 실천해보자. 현미채식이란? 평소 현미채식 위주의 한식을 전통적으로 먹어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이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한 것, 까다로운 것 또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현미채식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현미채식은 온전히 채식만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나친 육식을 줄이고 충분한 채식을 즐기는 식사를 지칭합니다. 현미채식이란 올바른 식생활을 의미합니다. 현미채식이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현미채식 위주의 식습관과 적당한 활동은 질병의 80% 이상을 예방치료한다고 합니다. 현미채식을 하면 살이 빠진다. 현미채식을 하면 비교적 체중이 잘 빠집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육식과 채식을 똑같이 배부르게 먹었을 때 채식 속에 있는 칼로리가 훨씬 적습니다. 흔히 육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육류는 단백질과 지방의 복합체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연소될 때는 1g당 4칼로리의 열량이 발생되고 지방이 연소될 때는 9칼로리의 열량이 발생됩니다. 칼로리는 과잉 공급되고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할 때 다양한 경로에 의해 인체 항상성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고 비만이 초래됩니다. 육류는 지방 함유량이 높아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채소류는 지방이 별로 없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둘째, 육식을 적게 먹으면 합성 화학물질을 적게 섭취하게 됩니다. 앞서 대규모 밀집 사육 방식으로 키워지는 가축에게 합성 화학물질이 다량 농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스털링 대학교에서 환경의학을 연구하는 폴라 베일리 해밀턴은 가축을 살찌게 만든 합성 화학물질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준다. 먼저 식욕 스위치에 손상을 입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만든다. 게다가 섭취한 음식을 소모하는 신진대사 속도를 떨어뜨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은 오히려 감소시킨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해악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식과 가공식품 속에는 합성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농작물이 아니라면 채식을 통해서도 화학물질이 들어오지만 육식보다는 농축되어 있지 않고 식물의 섬유질이 화학물질의 흡수를 막아주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셋째, 섬유질과 피트산의 생리작용 때문입니다. 곡류나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과 피트산은 영양소의 인체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섬유질과 피트산의 이런 작용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영양분 흡수율은 인체의 필요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절됩니다. 섬유질과 피트산은 몸의 요구량과 무관하게 영양분이 무조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섬유질은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합니다. 이때 지방 속에 녹아있는 유해 화학물질도 함께 배출됩니다. 또한 대변에 적절한 수분과 부피를 주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변비를 해소하고 몸을 가볍게 합니다. 내장 지방을 쏙 빼주는 현미채식. 수분과 골격을 제외하면 인체는 크게 근육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식을 하게 되면
주로 지방 성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채식은 지방의 비율이 비교적 낮고 육식은 지방의 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지방이 있어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소한 맛 때문에 육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육식을 통해 공급된 동물성 지방은 인체에 들어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도가 높은 한대 지방인 러시아나 몽골, 알래스카, 북유럽에서 요구되는 식습관입니다. 맹렬한 추위를 떨치기 위해 강한 근육과 두꺼운 지방층이 필요한 고위도 지역 사람들은 보드카와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을 즐기고 기름진 육식을 통해 동물성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위도 지역의 사람들은 육식의 섭취량이 많은 만큼 바깥 활동도 활발히 합니다. 반면 운동과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에 쉽게 노출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에 지방이 침착되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막힌 혈관 주변에 뇌세포가 괴사되면 뇌 위치와 반대편 팔다리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마비됩니다. 따라서 추운 지방 사람들 중 먹는 육식의 양에 비해 활동량이 적거나 필요 이상 과도한 육식을 하는 경우에 결국 동맥경화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앓게 됩니다. 육식으로 인한 대장암도 많이 발병합니다. 한편 온대지방인 한국에서는 채식 위주로 적은 양의 고기를 먹거나 때에 따라 완전 채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미 채식을 하면 불필요한 인체의 지방이 제거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적당한 양의 지방이 유지됩니다. 섬유질이 많은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먹는다면 내장 지방이나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이 해소되고 더욱 날씬해지게 됩니다. 현미 채식의 다양한 장점. 첫째,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주어진 환경에서 외부 자극을 견디어야 하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성하는 다양한 활성물질을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통칭합니다. 수천 가지가 넘게 존재하고 이들 중 일부만 현대 영양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습니다. 현미 채식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 내재 영양소는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천연의 항산화제이고 항암제입니다. 둘째, 풍부한 섬유질을 포함합니다. 섬유질은 체내에서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등이 해소되기 쉽습니다. 셋째, 적절한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과잉으로 공급되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대사를 담당하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콜린 캠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육류의 단백질은 암 발생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현미 채식에는 과잉 공급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결핍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적정한 수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거의 없습니다. 현미, 견과류, 들깨 등의 풍부한 식물성 지방에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포화지방산은 적은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풍부합니다. 따라서 육식에 비해 동맥경화의 위험이 적습니다. 다섯째,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현미 채식에는 인체의 생리활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책임있는 의사회에서 제공하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생산된 현미채식 위주의 식습관은 현재 다발하는 각종 질병의 80% 정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전체 사망률의 1, 2위를 각각 차지하는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많게는 3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미채식은 암과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 3사람 중 1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현미채식을 좀 더 쉽게 접하려면 일상에서 현미채식을 권하면 60세 이상 환자분들은 잘 따라합니다. 반면 다른 연령대의 환자분들은
현미채식을 어려워합니다. 3050대 장년들은 한참 직장 생활로 바빠서 못하고 20대들은 기숙사나 자취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못하고 10대들은 수험생이라 못합니다. 아침에 현미밥을 충분히 30번 이상 씹으면서 천천히 먹고 갈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내야 하는 20에서 30대 엄마들은 본인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은 현미밥을 씹기 힘들어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연세가 아주 많은 어르신들은 치아가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현미채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질병의 83% 정도가 예방되고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 의뢰 몰라서 안 하겠느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본인은 현미채식을 하고 싶은데 연세가 지긋하신 부모님이 오로지 흰쌀밥만을 고집하거나 아직 어린아이들이 씹기 어려워 못 먹겠다고 하면 난감해집니다. 한동안 밥을 2번 하기도 하고 한 밥솥에 교묘하게 현미쌀과 백미쌀을 배치해서 함께 밥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입니다. 결국은 현미채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된 것이 동결건조 현미채식입니다. 현미쌀에 조, 수수, 기장, 콩, 보리 같은 잡곡을 섞고 다양한 야채류, 채소류, 해조류, 발효류, 약선류 등을 전통 한식 비율에 따라 구성하고 이를 영하 40도, 연기압으로 진공관에서 동결건조하는 것입니다. 동결건조를 하게 되면 식품 고유의 색깔, 향, 맛, 영양과 기미를 손상시키지 않고 장기간 보관도 쉽고 먹기도 간편한 분말 형태가 됩니다. 이를 포장지에다가 15g 또는 20g 단위로 포장한 후 보관하였다가 한 끼에 한 포 또는 2포씩을 물에 타서 먹는 것입니다. 수분 함량이 5% 이내인 상태로 규격 포장지에 보관하면 몇 년간 방부제가 없어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섬유질을 비롯한 식물의 영양 성분이 그대로 있어서 현미채식의 맛과 효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동결건조 현미채식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현실적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밥을 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미채식을 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지속적인 기억력 감퇴는 치매의 지름길. 부산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진목 교수는 고혈압약 중 이뇨제는 계속 복용할 경우 칼륨 결핍 및 영양 손실을 부추기고 혈액순환장애, 발기부전, 녹내장, 심부전, 치매, 중풍 등의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전신의 혈액순환 정도는 점차 떨어지게 되고 손발이 저리거나 차게 됩니다. 이때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의 압력을 높입니다. 그렇게 해야 말초 조직까지 혈액이 골고루 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가 와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압력을 높여 이를 극복하고 혈액을 말초까지 보내려고 하는 행위가 고혈압입니다. 이때 혈압을 떨어뜨리는 혈압강화제를 복용하게 되면 혈압은 정상이 되지만 말초혈관의 압력도 같이 떨어져 인체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특히 뇌혈관에는 치명적입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평생 복용하는 혈압강화제는 기억력 감퇴의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김진목 교수는 혈관이 굳어지면 혈압이 좀 더 강해야 하므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즉 고령이 되면 어느 정도 혈압이 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생리작용이다. 그런데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면 당장 혈압은 내려가겠지만 노쇠한 몸이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데 필요한 혈압을 확보하지 못해 뇌로 공급되는 혈액 부족으로 중풍, 치매,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은 노인들에게 혈압을 낮추는 약을 반드시 처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혈압으로 진단받게 되면 약부터 복용하기 이전에 현미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채식은 동맥경화를 개선하여 말초혈액 순환을 돕고 뇌혈류를 좋게 해서 기억력을 유지시켜줍니다. 현미채식은 혈압과 혈당을 정상으로 만든다. 육식의 화학물질이 왜 위험한가? 대부분의 가축은 기본적으로 풀을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1990년대 초반부터 소규모 축산을 대규모 축산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소나 돼지를 한두 마리씩 키우던 농가를 찾아다니며 국가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축산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소고기의 경우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를 시행한 결과로 지방량이 많은 동심을 만들기 위해 소를 더욱 꼼짝 못하도록 가두어 기르게 되었고, 비율 단계에서 첫 1년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수입산 곡물 사료에 의존하여 키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소고기를 제대로 팔지는 못하였지만 대신 엄청난 곡물 사료를 판매하였습니다. 이것이 풀을 먹어야 하는 동물인 소가 곡식을 먹기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미국산 곡물 사료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콩과 옥수수를 주재료로 만듭니다. 여기에 어업을 통해 얻어진 어패류의 부산물을 가공해서 섞게 됩니다. 소가 짧은 기간 동안 빨리 자라게끔 하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고기가 몸에 좋을 이유가 없는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화학물질입니다. 축산에 사용되는 곡물 사료에는 다량의 포스트, 하비스트가 행해집니다. 즉 수확 후 대규모 농약 살포를 통해 곡물을 안전하게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배 과정과 유통 과정에서 농약과 성장 촉진제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살포된 유전자 조작 콩과 옥수수에 해양 양식업의 부산물이 섞여 미국산 곡물 사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수입산 곡물 사료로 사육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고기의 지방에 축적된 화학물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고 우리 몸에 축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에 축적된 화학물질은 내분비 장애 물질로 작용하여 대사체계와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따라서 육식을 줄이거나 한동안 완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미채식은 유일하게 이러한 화학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체 지방층에 녹아있는 화학물질은 담즙에 섞여서 소화 과정 중에 배출이 되는데 현미채식의 다양한 섬유질이나 피트산 같은 성분들이 지방을 흡착함으로써 이들 화합물질이 체외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만일 음식물 중에 섬유질이 없다면 담즙의 98%는 다시 재흡수되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채식을 하면 체내 화학물질이 용이하게 배출되어 그로 인한 대사교란이 줄어들고 비만과 동맥경화도 개선되어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현미채식은 그 자체로 훌륭한 혈압약이자 당뇨약입니다. 어느 내과 의사의 고백. 고혈압은 현미채식으로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혈압강화제는 응급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경과에 따라 제한된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혈압이 높은 환자 모두에게 혈압약을 투여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질환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치료 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점이 많습니다. 국민 모두가 고혈압 치료에 그렇게 애를 쓰고 사회적으로도 고혈압을 치료해야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있고 제약업계 또한 막대한 돈을 들여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환자는 많아지고 그로 인한 합병증도 늘어만 갑니다. 문제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동맥경화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동맥의 경화는 혈관 촬영에서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주장에 동조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만약 동맥 경화가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혈압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약 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원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동맥 경화를 해소하기보다는 혈압약을 처방하고 복용하는 데 의존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매년 1670만 명 정도가 고혈압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월렉 교수,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딘 오니쉬 교수, 세계적인 심장혈관 센터로 인정받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에셀스틴 교수, 전 세계적으로 영양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는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좋은 음식을 먹으면 고혈압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90%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동맥이 좁아진 결과로 말초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 되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뇌나 신장에 혈액이 적게 공급이 되면 인체는 교감신경 반응과 호르몬 반응을 거쳐 혈압을 높임으로써 이들 기관에 공급되는 혈액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고혈압입니다. 동맥 경화증은 잘 인식되지 못하고 혈압은 쉽게 측정되므로 이러한 가시적 차이로 인해서 모든 합병증에 대해 고혈압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인 동맥 경화를 개선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은 않고 혈압만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600만 명 정도가 고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연령층도 점점 낮아져 갑니다. 19세 미만에서도 7만 명 정도가 매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약은 발전하고 있으나 고혈압 환자 수는 늘어만 가고 합병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동맥 경화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미채식을 시작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증의 주요 원인은 육식의 동물성 지방, 도정된 탄수화물인 흰쌀밥과 수입산 소맥분, 인스턴트 식품 등의 과다 섭취 때문입니다. 이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체내의 혈관벽에 점차 쌓이고 쌓여서 혈관벽이 좁아지게 됩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고 현미채식을 실천한다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막힌 혈관이 다시 열리게 되고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현미채식은 변비를 없애고 장을 편안하게 한다. 변비 해결 삼총사. 흔히 변비를 해결하는 삼총사로 섬유질, 수분, 유익균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이 중 섬유질과 유익균은 주로 현미채식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유익균은 채식으로 들어오는 섬유질을 먹고 삽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은 일단 현미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미채식만 한다고 변비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비는 대개 여성이 남성보다 심한 편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음체질이라 장이 상대적으로 차고 위장이 약합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양체질이라 장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위장이 강합니다. 남자가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여자가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채식을 선호하는 편이나 변비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채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어야 하는데 수입산 소맥분으로 만든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 도정된 백미를 먹습니다. 섬유질 부족으로 변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추 같은 채소에 샐러드용 드레싱 같은 제품을 뿌려서 먹습니다. 요사이 생산되는 상추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햇빛을 제대로 못 보고 자랍니다. 수경재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햇빛을 보고 노지에서 자라야 거친 섬유질과 따뜻한 온기를 인체에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수경재배나 하우스재배 작물은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채소가 유난히 부드러운 것은 섬유질이 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맛의 감미료를 같이 먹으면 장이 무력해집니다. 한의학적으로 감미는 완화 작용이 있어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감미가 지나치면 오히려 장 운동이 무력해지고 저체되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달짝지근한 효소는 3개월 이상 먹을 경우 당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너무 간을 안 하고 담담하게 먹는 경우도 변비를 유발합니다. 채식은 기본적으로 저염식이 많습니다. 채식을 한다고 너무 저염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장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천일염이나 간장, 된장 등으로 적당히 간을 하고 기호와 체질에 따라 현미식초의 신맛과 고추의 매운맛, 들기름이나 참기름 등을 사용해서 요리를 한 화식과 생식을 곁들여야 합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이 영상에서는 책 내용의 일부를 낭독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